3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힐링엔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저희 세 번째 만남이에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한 달 만에 뵙는 건데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병원 소식은 없는지 인사와 함께 병원 근황도 함께 전해주세요. 네, 저희는 시원 2층에 위치한 병원이고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치의로 일하고 있고요. 이제 주치의로 이제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뉴얼 체크업도 받으시는 분도 오시고요. 그 외로 이제 만약에 급성으로 아프신 급성 질환이나 이런 분들도 워크인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만성질환이나 피검사, 그리고 아프거나 급할 때 예약 없이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찾아올 수 있는 병원입니다. 한 번에 쫙 이렇게 네.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고, 네. 급할 때는 예약 없이도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럼요. 그렇죠. 오늘은 또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치매라는 주제더라고요. 혹시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치매도 이제 저희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제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베이비 부모 세대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많아지시는데, 이제 치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많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은 걸리시는 분이었고, 네.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들부터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보면서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섭구나. 이제 치매가 걸리면은 완치나 회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 무서워하시는 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알고 싶으시는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으로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치매, 이게 도대체 어떤 질병인가요? 네, 치매는 점점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병이 점점 심해지는 병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광범위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력의 감퇴라든지 인지력의 감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좀 위축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런 다른 이제 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통칭해서 치매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왜 저희는 치매라고 하면은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손예진과 정우성이 나온 영화인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기억을 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냥 치매라고 하면 단순하게 옛날을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 어느 순간을 이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 요것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제가 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치매 걸린 이제 할머니께서 나오시는데 이렇게 찬장을 열어보니까 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엉망진창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치매의 증상으로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여러 각 분야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이제 치매는 뇌 세포가 손실되거나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모든 이제 뇌 손실이, 그러니까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뇌는 기억력도 이제 관련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이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내가 치매를 걸렸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은 본인이 치매 초기나 치매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세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은 본인이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잊었는데 네. 그걸 잊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모르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것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치매는 본인이 걱정하시는 경우에는 치매가 많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좀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네. 그런 느낌이고. 네, 그렇죠. 내가 가스불을
키고 나왔나? 네. 안 키고 뭐 끄고 나왔나? 막 건망증 이런 식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열쇠를 두고 나왔다던가. 맞아요. 네. 이렇게 나중에 급하게 그렇지 내가 가서 집에 다시 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이면 본인은 치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거는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도 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무조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치매가 아니라 진짜 치매는 본인 자체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병입니다. 어떤 병이든 다 안타깝고 마음 아프긴 하지만 이 치매라는 거는 특히 기억과 어떤 추억 같은 거를 잊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또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물론이겠지만 주변 분들도 다 함께 힘들고 슬프고 아픈 병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그렇다면 치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나요? 네, 이제 연구 결과로 보면 이제 70세까지는 4.7%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80세가 되시면 이제 거의 20% 정도의 분들이 치매가 걸리시고요. 만약에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에는 거의 절반 정도의 49.6%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90세 분들의 거의 절반이 치매에 걸린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많죠.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생기는 질병이기는 하지만 65세 이전에 찾아오는 치매를 좀 젊은 치매, 청년 치매, 초록이 치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들어봤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건가요? 이제 보통은 치매는 종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위험 요인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가족력이 직계 가족이 뭐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가 치매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나이가 이제 치매 요인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나이랑 가족력, 유전력이 제일 이제 큰 요인인데 그 외로 다른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이제 뇌 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뇌에 충분한 영양이랑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치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성인병도 되게 많아지고 뭐 젊은 사람들도 당뇨도 걸리고 그쵸. 혈압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요즘에는 좀 치매가 좀 젊은 나이도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가장 궁금한 게요.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게 젊은 층에 생기는 원인과 연세가 있는 분들께 발병하는 원인이 같은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치매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 더 세분화되면 다른 종류도 있긴 한데요. 제일 많은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들어보셨겠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거는 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이제 세포가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몸 여기저기가 노화돼서 안 좋아지듯이 뇌 세포도 그렇게 될 수가 그럼요. 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많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혈관성 치매는 젊으신 분들도 이제 그 위험 요소가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든지 고혈압이나 만성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리고 이제 뇌 수술을 받으시고 치매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이렇게 좀 뇌 세포가 손상되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유전적인 거 가족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치매는 그러면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저희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나이가 든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가족력이라든지는 바꿀 수가 없지만 이제 바꾸실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거를 좀 개선하시면 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가족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 대신 그 밖의 방법들로 최대한 치매에 안 좋은 것들은 하지 않고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네. 좀 예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요 체크할 수 있는 치매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억력 감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치매 증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의 거는 이제 이게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뭐 문제인지 지금 이제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왔어요. 10가지예요. 그래서 10가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청취자분들도 같이 들으시면서 내가 네.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이제 기억 상실이에요. 기억 네, 상실. 그래서 최근의 일이나 사건을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해놓고 뭐 수요일이에요. 이러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이렇게 보통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네, 하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죠. 네,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익숙한 일들이 어렵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그거를 가족들한테 주질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서빙하는 거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아침을 드시고 나중에 딱 조금 있다가 내가 아침을 먹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식사를 한 거를 네. 좀 잊는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늘 해오던 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익숙한 일이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나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었는데 그런 걸 잊고 좀 어렵게 된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문제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한 단어를 종종 잊어버리게 돼요. 아니면은 아예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물을 원하는데 뭐 인형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을 이제 선택을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물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더라라고 네. 기억이 안 나거나 나는데 아니면 아예 잘못된 단어를 아예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딱 그냥 말을 하거나 네. 이렇게 아예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제 좀 가족들이 눈치를 채기가 더 쉽겠네요. 그럼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아니면 벌써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 경우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시간이나 장소에 혼란이 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집을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집에 주소를 까먹고 내가 돌아오는 길을 잃는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20, 30년 살던 동네였는데 이제 집 앞을 딱 나가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시고 집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이제 병원을 들렸어요. 네. 주치를 보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이나 네, 살던 네. 곳인데도 가는 잃어버린다. 길이 가는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부족해지는데 이제 치매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이제 그쵸. 노화 현상이기 아무래도. 때문에 뭐 손자나 손녀들을 이제 집에 있으면 이제 봐야 되는데 치매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나 심해지신 분들은 집에 아이가 돌봐야 되는 아이가 있다는 거를 그냥 망각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있어도 내가 그냥 나가서 내 볼일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판단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필요 없는 고가의 가구나 물건을 막 사고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전혀 나의 관심사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인데 그냥 산다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근데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걸 봐도 전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큰 위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추상적 사고가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표를 쓴다든지 영수증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숫자 관련해서 처리하시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어려워지는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물건을 잘못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미가 이제 냉장고를 열었는데 다리미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시계를 외출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시계를 풀어서 뭐 팬트리나 쌀독에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물건이 없어진 것처럼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의 장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찬장을 열었는데 네. 거기 뭐 있어야 될 뭐 부엌 찬장에 갑자기 수건이 있고 네네네. 뭐 리모컨이 있고 네네. 막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군요. 치매 증상이죠. 네, 네. 물건 잘못 두기. 그리고 기분이 이제 변화가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그쵸.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갑자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몇 분 만에 확 변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도 기분 변화도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게 돼요. 확 좋다가 그냥 네. 확 네. 특별한 이유 없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격도 약간 변화하게 되는데요. 성격은 이제 뭐 의심이 많아진다든지, 뭐 아니면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화를 막 낸다든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네. 짜증을 낸다든지, 짜증낸다든지, 아니면은 겁이 없던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격의 변화가 와요. 만약에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 성격이 좋게 변하면 모르겠지만, 네네. 성격이 보통은 이제 좋으신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성격이 갑자기? 변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 좋게 변하는 네, 너무 경우도 좋죠. 있나요? 네, 네, 있어요. 아, 그런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습니다. 있군요. 네. 갑자기 친절해진다든지. 네,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주도력을 상실하시는데요. 네. 치매 환자들은 제가 이제 봬도 이제 점차 수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좀 뒤에 물러난다든지,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한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아예 기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좀 수동적이 네. 된다, 사람이. 네. 그러면은 지금 10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요 리세트 중에 얼마나 해당이 되면은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이 리스트가 이제 쭉 있는데, 뭐 내가 물건을 잘못 뒀다, 여기 놔야 되는데 첫 번째 서랍에 놔야 되는데 뭐 다른 데 놨다 아니면 거실에 버렸다 이런 거는 솔직히 치매 증상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또 지장을 줄 만큼의 기억력 감퇴라든지 다른 생활에 이제 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심하지 않으면 네. 보통은 뭐 치매는 아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시적인 뭐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 10가지 그 항목 중에 한두 개라도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제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10가지 중에서 뭐 몇 가지가 해당된다. 요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네. 아니고 한 가지가 해당되더라도 내 생활에 지장이 그럼요. 될 정도로 네. 지금 내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된다면은 좀 빠르게 상담을 받는 거를 추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힐링엔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3월 19일 수요일 행복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힐링엔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원장님, 저희 앞서 치매 증상들까지 알아보고 이렇게 네. 체크리스트를 좀 한번 네. 알아봤는데요. 주치의와 상담으로 이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주치의를 먼저 보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증상이 정말 치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게 좀 병원에서 치매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치매이다 아니다 이게 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치매는 정말 이제 치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치매 같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매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처음은 알츠하이머병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거, 아니면 나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생기는 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뇌혈관으로 가는 그 혈류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성인병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그
뭐 심혈관 문제로 음주나 다른 뭐 생활습관, 운동 부족, 비만 뭐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심혈관 뭐 경관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또 심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거는 이제 세 번째로는 루이체 치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치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뇌 신경세포의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왜 그렇게 축적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네, 않은 거군요. 네. 왜 그런 건지 네. 도대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매가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정말 이제 주치의한테 오시면 이제 검사를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치매인지 네. 아니면은 가짜 치매를 치매인지. 가장한 가짜 치매인지를 알고 먼저를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선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망 들어봤어요. 네. 네. 네, 선망이라는 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정신의 혼란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치매같이 점진적으로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정신 상태가 혼란해지는 병이라서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네. 이유죠?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급성으로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가 네. 확 아프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폐렴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요로 감염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신체 변화에서 뭐 내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특별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도 이제 그런 일시적인 선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일시적인 증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의 선망 증상은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급성으로 이제 좀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좀 선망 혼란스러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이게 이제 치매가 이제 나빠지면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선망이 급박스럽게 갑자기 오는 선망 증세인지를 알기 위해서 피 검사랑 이제 소변 검사나 뭐 이런 거를 진행해가지고 만약에 몸에 염증이나 아니면 특별한 뭐 약을 드셨다는 이런 뭐 히스토리 같은 것도 여쭤보고 해가지고 만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치료를 진행하고 있죠. 소변 검사나 피 검사로도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이그잼 뭐 폐도 들어보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선망 증세가 왔는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치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더 인터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치료가 되는 거. 그렇죠. 네. 치매라는 거 자체는 완치는 없지만 요 선망 증상은 치료가 충분히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치매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세 가지는 다 좀 증상 같은 건 비슷한가요?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증상은 다 비슷해요. 종류는 다르지만 증상은 네, 비슷하군요. 증상은 비슷한데 이제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파킨슨병은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정신은 멀쩡하지만 이제 몸이 굳어지거나 네. 약간 좀 걷는 것도 좀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루이체 치매는 이제 그 파킨슨병이랑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그 사이 어딘가에 증상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진짜 힘들겠네요. 네, 힘드세요. 더 힘들겠네요. 네, 힘드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짜 치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선망도 있지만 네. 우울증도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좀 감퇴되고 이렇게 치매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건강하신 성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울증이면 내가 이제 우울감이 들고, 네, 뭐 잠도 막 이렇게 뭐 자도 피곤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이 다운되고 기력이 없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삶에 활력이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노인들 이제 노인성 우울증은요 조금 틀리게 나타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의 혼란이라든지 장수의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위드로 해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고립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치매 증상 같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정말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노인성 우울증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우울증이 있으시면 우울증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치매 증상처럼 보였던 것들은 다 좋아질 수도 좋아질 있어요. 수가 있군요. 네. 왜 나이 들수록 깜빡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자꾸 잊어버린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건 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치매 증상일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감퇴됐는데 이것도 치매인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되시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인지할 정도로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내가 걱정할 정도로 하면 보통은 치매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노화 현상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이제 정신력도 이제 조금 좋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치매 증상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잘 이제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에 약간의 기억력 감퇴는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거는 네. 생길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이제 65세가 지나시면은 약간의 기억력 감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오신다고 하거든요. 네, 내가 아까 전에 아침을 분명히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럼요. 근데 거의 이제 40%니까 절반 정도 가까운 네. 숫자가 65세 넘으시면은 그런 증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치매 증상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뭐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은 본인이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이제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시다면은 그거는 좀 치매일 경우가 많고 본인이 먼저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가족들은 괜찮은데요, 뭐 전혀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치매는 아닐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네. 본인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치매인가요라고 문의를 할 정도면은 네, 그렇죠. 그거는 네. 치매가 아닐 아닐 경우가 경우가 많죠. 많죠. 네. 네, 이 치매라는 게 참 마음 아프고 아까 여기 총백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가족들도 함께 힘든 그런 병인데 이 치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좋게 바꾸면 도움이 되고요. 네. 바꿀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치매는 우선은 이제 뇌 기능적으로 이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극을 뇌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에 좋은 자극은 더 이제 많이 주시고 나쁜 자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운동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나 산소를 뇌에 공급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나쁜 자극이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죠. 그리고 이제 가짜 치매라는 우울증도 좋아집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럼요. 그래서 네.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혈관성 치매는 이제 그 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뵀던 환자분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분이 이제 혈압이 있으신데 혈압이 140 넘고 150 이렇게 돼도 뭐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혈압도 이제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혈압이 너무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면은 좀 위험하다고 어느 정도는 조금 높게 잡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혈압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높으시면은 그것도 혈관성 치매나 다른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고지혈증이나 혈압이나 다른 성인병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활동이에요. 사회 활동.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뭐 치매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좀 격리가 되거나 약간 고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어떤 뭐 취미 활동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요. 그렇죠? 취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이런 취미 활동들은 뭐 가드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종이 접기라든지 예. 손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치매를 좀 이제 슬로우 다운 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인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먹는 게 본인의 몸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은 전체 몸에 활력을 주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완화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좀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안전인데요. 안전. 네. 네, 안전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안전이냐면 네. 이제 치매가 뇌세포의 손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넘어지시거나 머리가 다치신 분들 아니면 뇌 손상, 뭐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뇌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뇌세포에 이제 좀 데미지가 가는 이런 병들이나 아니면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그쵸.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매 확률이 확 높아져요. 이제 뇌가 손상이 되니까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제 뭐 걷는 것도 이제 약간 어지럼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빨리 이제 걷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리도 약해지시고 그럼요. 관절도 예, 약해지고. 그럼요. 근육도 빠지시고 관절도 약하고 관절염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거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시끄러운 막 소음이 있는 데서 일하시면은 또 뇌에 또 나쁜 자극이 가니까. 아, 그렇군요. 예, 시끄러운 소음이나 이런 것도 피하시고 그다음에 뭐 공기가 나쁜 매연이 많은 이런 데도 이제 좀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을 좀 잘 자신이 관리를 네. 하는 게 또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오늘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치매는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으니까 만약에 치매 체크리스트에 이제 확인이 되신 뭐 걱정되신 분들은 주치를 만나셔가지고요 검진을 받으시고 또 정기 검진으로 이제 65세 넘으신 메디케어 환자분들은 그 인지 뭐 능력 같은 거를, 것도 검사를 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에 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심혈관 계통에 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니까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주치의를 가까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올리신 것처럼 가족들이 더 힘든 병이기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치매셨는데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지칠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이제 돌봐야 되니까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기억력을 잃고 그렇죠. 나를 못 알아보고 성격도 변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요.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돌보는 이제 가족 치매분들이 계시고 그러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가족들이 서로 지원을 하고 또 의료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네트워크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치매 환자들이나 가족분들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힐링엔즈 병원에서도 요 치매 관련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진단을 받고 싶다, 좀 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힐링엔즈 병원을 찾아가셔도 좋고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